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저 인간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설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듣고 있으면은 이 완전히 지가 무슨 뭐 재림예수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그냥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에는 지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가지고 뭐 딴 사람을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막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정죄하고 그게 이재명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지가 뭐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의 뭐 예자도 뭐 거기는 뭐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미쳐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가 진짜 막말로 한두 가지 정도 범죄 혐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횡령이나 아니면 배임 이런 식의 뭐 한두 가지 혐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혐의랑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인지 사탄이 재림한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뭐 인간이 저지를 수는 모든 범죄 혐의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나서 가지고 막 딴 사람 비판하고 있으니까 진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뭘 믿고 저 인간이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국에 이재명이가 사고 칠 줄 알았어요. 괜히 같이 주제도 모르고 이 문제도 건드려보고 저 문제도 건드려보고 계속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다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지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설치고 댕기다마 결국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대놓고 우리 이재명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여배우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미쳐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미쳐있냐? 뭐 요 사진 한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뒤에다가 이순신 장군을 저렇게 떡하니 그려놓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이 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구한말 조선인 것인지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인지 지들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정신은 뭐 조선시대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를 이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청래 그 인간도 비슷한 짓거리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적어도 개딸들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있나 봅니다. 이재명은 이순신이고 원희룡은 원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얘기니까 뭐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뭐 그렇게 뭐 환생을 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은 이씨이기 때문에 이순신으로 뭐 환생을 했다, 이순신 장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이 환생한 것이 아니라 이완용이가 환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2017년도에도 무슨 얘기했어요?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 얘기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딱 그런데 이야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완용이 발음도 힘들어 이 사람은 이완용이 환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반면에 개딸들 같은 경우는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그냥 지들도 왠지 그냥 그렇다고 해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는 이순신이라는 것이고 뭐 원희룡 장관은 원균이라는 것이고 뭐 원자 돌림이라고 해서 뭐 원균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제가 뭐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고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괜히 그냥 무슨 뭐 당대표 하겠다고 뭐 또 아직도 대통령 생각하지 할 것 같은데 대통령 하겠다고 설칠 게 아니라 정신 엇나가 있는 친구들 그 불러 모아놓고 그래도 뭐 한 10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아가동산 비슷하게 뭐 제명동산 제명 있는 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뭐 모여가지고 사는 거 집성촌처럼 그게 오히려 이재명한테도 행복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긍정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순신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개딸도 거기에 지금 동조해가지고 정신 이제 창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요 지금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양평 지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국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뭐겠습니까? 정신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양산 고속도로 자체가 선동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비슷한 조금의 논란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얘는 좀 약간 모자라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조, 특검 이런 걸 논할 그 위치나 됩니까? 대장동부터 우리가 국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현동, 위례
정작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막 그렇게 다 국조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인간이 저런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이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있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해줬다. 이재명이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처럼 개딸들처럼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얘기들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에 나가가지고 증언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거짓말하면 위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까지 지금 감내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보든지 안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무슨 뭐 국조 뭐 아휴 진짜 뭐 특검 이런 논할 시간이 있으면은 지 스스로부터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데 국정농단이 아니라 저 기준에 따르면은 제명농단부터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인척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밖에 없는데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아들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무슨 뭐 정자동에 뭐 스파르타였나요? 뭐 거기 가가지고 후기까지 남길 정도로 열성적으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참에 그냥 우리 뭐 양평 고속도로 있지도 않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잘 됐습니다. 우리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에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렇죠. 해경군 김씨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친 김에 해경군 김씨뿐만 아니라 여배우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누가 이제 또 해줬다? 장해찬 최고가 나와서 해줬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이거 뭐 논의하겠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조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배우 스캔들부터 먼저 조사를 하자라는 것이죠. 장해찬 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암만 자기가 이 여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고소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김남국처럼 나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놨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안민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막 고소하겠다라고 설조됐었고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고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사모펀드였나 뭐 이제 금융 쪽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 그게 이제 특혜였던 거 아니냐. 그 어디였죠? 물류센터를 뭐 지어주는 대가로 이렇게 뭐 취업을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장해찬 최고가 주장을 했다가 그거 이제 고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 뭐 이 문제가 됐거나 안민석이가 됐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고소하겠다라고 설레발은 다쳐놓고 별 소식이 없어요. 제 일은 아닙니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좀 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행자가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여배우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다르다. 국민적인 관심도가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국민적인 관심도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국민투표 붙여볼까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랑 우리 그 여배우 문제 두 개 중에서 뭐가 도대체 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지 뭐 국민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두세 배 차이로 도대체 이재명의 그 여배우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들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장해찬 최고가 잘 짚어줬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저질 선동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매번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어땠습니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매번 끌려다니고 그거에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야 이거 받아라 선동 받아라 이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동 받으세요면 선동 넙죽하고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끊어내기를 했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란에 대해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저질스러운 그런 선동을 퍼뜨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대받아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당과는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됐거나 뭐로 보든지 간에 이참에 잘 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그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라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뭐 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하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여배우 문제 그리고 또 해경금 씨가 진짜로 맞는지 그것까지 같이 국조를 하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못 받아들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